멀쩡하게 잘 써 있는 새 건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. 왜냐고요? 그 땅이 있던 옛날 건물 앞으로 받은 대출,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데요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흥미진진한 법정 싸움의 핵심입니다. 자, 여러분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가진 낡은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정말 멋진 새 건물을 지었어요. 그런데 앞불싸 옛날 건물에 받아뒀던 대출금을 깜빡하고 못 갚아서 결국 땅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땅 주인은 다른 사람이 됐는데 건물은 여전히 내 거인 상황. 과연 이 새 건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. 옛날 건물에 걸려있던 대출 하나 때문에 멀쩡히 새로 지은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는 걸까요? 이 엄청난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. 네, 문제의 핵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. 근데 이걸 딱 이해하려면 그 전에 애초에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, 그러니까 은행이 돈을 어떻게 빌려줬는지부터 봐야 돼요. 첫 번째 키워드, 바로 공동저당인데요.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.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땅이랑 그 위에 있는 건물을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딱 묶어서 패키지로 담보를 잡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행은 이 땅이랑 건물이 합쳐서 이 정도 가치가 있구나 하고 돈을 내준 거죠. 자, 그럼 이 복잡한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순서대로 볼까요? 먼저 땅하고 옛날 건물에 공동저당이 딱 걸려요. 그런데 건물 주인이 이 낡은 건물을 허물고 거기다 아주 멋진 새 건물을 올립니다.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. 대출금을 못 갚게 되니까 땅만 경매로 휙 넘어가 버린 거죠. 그럼 어떻게 되죠? 땅 주인은 새로운 사람, 건물 주인은 원래 그대로, 주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운명을 건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때 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건물을 구할 수 있는 뭐랄까 법적인 슈퍼히어로가 하나 등장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. 이게 진짜 강력한 권리거든요. 땅 주인이 누구로 바뀌든 상관없이 내 건물은 철거 못해 라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이 제도가 왜 있냐고요? 당연하죠. 멀쩡한 건물을 그냥 부숴버리는 건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잖아요. 그걸 막자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과연 이 법정지상권이 이 새로운 건물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.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거든요. 먼저 돈을 빌려준 쪽, 그러니까 은행이죠. 저당권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. 왜 이들은 이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? 은행의 논리는요,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. 아니 잠깐만요.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담보로 본 건 땅이랑 그 옛날 건물이었습니다. 근데 건물주가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걸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준다? 그럼 땅을 경매로 산 사람은 그 땅 위에 건물이 떡 버티고 있으니까 땅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. 당연히 땅값은 폭락하겠죠. 이건 우리가 대출해줄 땐 전혀 예상도 못했던 손해고 이건 우리한테 너무 불공평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은행 측 주장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. 우리가 대출해줄 때 믿었던 그 담보 가치,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한다라는 거죠. 한마디로 돈이 오가는 금융거래에서는 이 예측 가능성이랑 안정성이 생명인데 그걸 흔들면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원칙을 내세우는 겁니다. 자, 은행 입장은 충분히 들어봤죠?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주장, 즉 아니다, 건물은 지켜야 한다는 쪽의 논리는 뭘까요? 이쪽은요, 한 개인이나 은행의 이익보다 좀 더 큰 그림,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가치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쪽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. 아니, 법정지상권이란 제도 자체가 왜 있습니까? 멀쩡한 건물 부수는 게 사회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니까 그런 낭비를 막으려고 만든 거잖아요. 이렇게 삐까뻔쩍한 새 건물을 부수는 게 말이 되나요? 이건 엄청난 사회적 낭비입니다.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돈 빌려준 은행 하나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? 라고 주장하는 거죠.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이 주장을 꿰뚫는 핵심 가치는 바로 이거죠. 건물을 살려서 얻는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은행이 입을지도 모르는 손해보다 훨씬 크다. 사회 전체를 위해서라면 은행이 조금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메시지입니다. 결국 이 사건은 여러분, 두 개의 거대한 가치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
한쪽은 거래의 안전을 지키자는 개인 간의 약속, 즉 사적 이익 보호고요. 다른 한쪽은 사회적 낭비를 막자는 더 큰 가치, 바로 공익 보호입니다. 와, 이거 정말 어느 한쪽 편들기가 쉽지 않은 정말 팽팽한 싸움이죠? 자, 이렇게 치열한 가치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? 모두가 숨죽여 지켜본 그 마지막 결론,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대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새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그 말은즉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는 뜻입니다. 아니, 왜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? 결국 법원은 앞서 말한 은행,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.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사회적 낭비를 막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.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내가 담보 잡은 건 안전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돈이 원활하게 돌고 그게 우리 사회의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판단한 겁니다. 대법원 판결의 핵심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. 만약 여기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돈 빌려준 사람은 예상치도 못한 큰 손해를 입게 된다. 이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. 결국 거래의 안전이라는 대원칙의 모든 무게를 실어준 최종 판단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? 이건 그냥 건물 하나 철거하냐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전체의 부동산 금융 시스템의 기둥을 더 단단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판결이 된 겁니다. 이제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대출해줄 때 잡은 담보는 법이 확실하게 지켜주는구나 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.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더 안심하고 시중에 돈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. 결국 눈앞에 보이는 사회적 낭비라는 손실보다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이라는 더 큰 이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개인 간의 약속과 거래의 안전,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효율상,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힐 때 법은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?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